연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사랑과 타인의 사랑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연애를 할 때 잊어선 안 되는 것은 연애는 자신이 좋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내 사랑은 이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인이 없는 사람이 다른 커플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연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커플을 더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보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복하게 보이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옆 잔디밭이 더 푸르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커플이나 고뇌를 안고 있지 않은 커플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사랑이 불가능한 까닭에 타인들의 사랑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커플을 보고 행복이란 저런 것이다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커플이 같은 무늬의 옷을 입고 걷는 모습이 좋아 보이면 그들을 행복한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어룩을 입는 관계가 행복한 커플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은 옷을 입고 싶어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이 싫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커플이 아무리 예쁜 페어룩을 입었다 해도 서로 융화되지 않는 면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애든 뭐든 타인의 모습에 자기의 모습을 맞추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굳이 같은 옷이나 신발로 통일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연애의 형태는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커플은 각각 다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므로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도 똑같은 커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질투심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있습니다. 질투심은 인간의 속박심에서 생겨납니다. 그것은 때로 상대의 과거 연인에게까지 미칩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어떤 사람과 사귀어 왔는지, 어떤 연애를 했는지 서로의 과거가 알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의 과거를 안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 판단되면 말하지 않아도 좋고, 알려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과거를 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둘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 과거 누구를 사랑했었고 얼마나 깊은 관계였다고 고백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 이성과 사귀었는데 거짓말로 한 사람밖에 사귀지 않았다고 말해도 사랑이 있으면 신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과거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상대의 과거를 알고 싶은 것은 현재의 상대가 과거의 연인과 자신을 비교해 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사귀어온 연인 중에서 자신이 최고이고 싶다는 생각에 서로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거를 캐어도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아는 것으로서 현재의 사랑을 잣대질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이미 끝난 과거의 관계에 얽매여 현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가장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가 어떤 여자와 사귀었는지 혹은 그녀가 어떤 사람에게 안겨왔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론이 없는데 결론을 찾는 일은 괴롭고 어렵습니다. 연애가 괴롭고 어려워지는 것은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을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알아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나를 사랑해준다는 확실한 결론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 애인과 현재 애인이 전혀 다른 타입인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과의 교제에서 상처를 받아 그 반대 심리로 전혀 다른 사람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각은 제각각이라서 부드러운 사람을 우유부단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거나 강한 사람을 만나면 포악하게 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반대 심리로 전혀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경우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통 좋아하는 상대는 비슷함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모자라는 점을 보충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성되지 않은 절반의 인격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인격을 보충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성입니다. 방자한 남성은 부드러운 여성이 보충하고 화를 잘 내는 여성은 온화한 남성이 보충해 줍니다. 인간의 성격은 그리 간단하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걸쳐 형성된 성격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늘 자신의 모자라는 점을 보충해 줄 상대를 찾게 됩니다. 연인의 사랑은 호흡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상대와 사귈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랑입니다. 들어 마시기만 한다든지 내뿜기만 한다면 호흡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색하게 사귀고 있는 동안에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흔히 막 사귀기 시작할 때면 매일 전화하자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매일 전화하자는 처음의 약속 때문에 점점 숨이 가빠집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연애를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고 만날 때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를 생각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이 즐거운 일이라기보다 일종의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두 사람이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은 만나는 데 이유가 없어질 때입니다. 이유가 없어도 만나고 굳이 제잘거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교제가 가능해졌을 때 비로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연애 초기에는 아직 그럴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 연애의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두 사람이 보내는 시간에 흥이 깨지지 않도록 애쓸 것입니다. 감점식보다 가산식 사랑이 바람직합니다. 연애의 기본은 싫은 점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좋아하게 되면 싫은 점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사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걷고 있을 때의 사소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싫은 점까지 감싸면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전제하에 그 사람을 보면 그런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상대에 대해 혐오감이 생기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사랑이 감정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처음에는 100점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감점되어 나중에는 불과 몇십 점밖에 남지 않습니다. 완벽한 인간이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싫은 점을 찾아낼 때마다 감점식으로 가면 최후에는 빵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싫은 점까지 포용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연인이 될 상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호에 맞추려고 할수록 상대는 멀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의 기호에 맞추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기호에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는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빨강이고 상대가 파랑이라면 상대의 기호에 맞추려면 빨강이 파랑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빨강이 아무리 파랑이 되려고 해도 파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빨강은 빨강도 아니고 파랑도 아닌 어중간한 보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빨강도 파랑도 아닌 자신을 상대가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상대는 빨강인 내가 좋아서 온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그의 결점이 눈에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좋아하는 것이 연애입니다. 즉, 상대의 싫은 점에 얽매일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연애에서는 모든 점에서 만족할 수 있는 관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처럼 유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생활이란 전적으로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환풍기가 더러워지고 렌지가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이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도 칼로 베듯이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연애는 서랍장처럼 내 사랑은 이곳, 당신의 사랑은 저곳 하는 식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이별도 또한 분명히 끝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별은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하게 결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엉거주춤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한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인은 몇 번이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사귀는 경우를 봅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중에 만나면 괴롭고 또 만나지 않는 것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괴로우면서도 계속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의지한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로 인연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거주춤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관계를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헤어지고 돌아오고 다시 헤어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도 사랑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그러한 불완전한 관계가 지속될 수는 없어 끝이 납니다. 언젠가 정말 헤어져야겠다는 감정이 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너무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몇 번인가 헤어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알기가 대단히 어려울 뿐입니다. 몇 번을 헤어지는 데에는 꼭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도 잘 맞지만 어딘가에 모자라는 점이 있든가 튀는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싫어하는 점이 좋아하는 점을 넘어서서 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언젠가 헤어질 것이라면 지금은 일단 자신이 하고 있는 사랑을 긍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연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결혼하자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서로가 함께 되고 싶다는 마음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결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막상 결혼을 앞두게 되면 갖가지 염려스러운 일이 일어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여려지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은 본인끼리의 문제이지만
상호 가족 간의 관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면 가족들 간의 왕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의 가족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특별히 나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와 결혼한다고 해서 그의 가족도 좋아하고 그의 친척도 좋아하고 그의 친구도 좋아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좋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유의 인간을 싫어하는 마음을 내 자신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을 소중히 하여야 합니다. 결혼을 앞에 두면 가족 문제에 하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결국 상대를 좋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만 있다면 결혼에 대해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은 운명 공동체이지만 연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이 두 사람의 인생이 동일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통과점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둘이서 걷는다면 보폭이 절대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서로가 천천히 걷고 싶을 때도 있고 빨리 걷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한쪽이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길, 자신이 사는 방식이 없다면 무리하게 배우자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보다는 같은 방향으로 쭉 뻗은 길을 각각의 페이스대로 걸어가십시오. 설사 떨어져도 함께 있다는 동일감만 있으면 됩니다. 결혼은 상대에게 보조를 맞추는 것도 상대와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주도권을 어느 한쪽이 쥐는 게 아니라 둘이서 함께 쥐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상대에게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혼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가족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주변 문제는 관계없지만 상대 자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싫은 마음이 있으면 결혼은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의 계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세요. 처음 만난 상대가 내 마음에 꼭 드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연락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튿날 내가 먼저 연락하는 편이 쉽고 빠르게 사랑을 일구어냅니다. 먼저 연락한다고 내가 크게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던 남녀가 만났는데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관계가 유지되면 성공이고 중간에 헤어지면 실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어디까지 지속해야 성공이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 마음 이끌리고 좋으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한 만큼 너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장사꾼처럼 계산하고 대가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내 마음이 상대에게 간 만큼 되돌아오지 않았다며 그가 나를 배신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마음도 행복해지고 평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행복해지는 사람은 내 사랑을 받는 상대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입니다.